이 동영상은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라는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 제58단원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월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월할계산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해당월 초일에 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되고, 반면 퇴사월 관련해서는 해당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달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없으면 연금급여도 없습니다. 그 예외로 추가산입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추가산입제도와 이름 유사한 추후납부제도가 있는데요. 두 제도는 취지, 목적, 조문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추납제도라고 통칭합니다. 오늘부터는 두 제도를 구분하도록 합시다. 추가산입제도는 군 복무, 출산, 실업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반면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법 92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군 복무기간 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예컨대 만약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가입 후 납부 유예 신청을 해두게 되면 나중에 유예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추후납부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월할계산 원칙과 추가산입, 추후납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할계산은 가입기간은 월단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다음에 자격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7월 15일 날 입사해서 9월 15일까지 근무했으면 8월 9일이 이제 가입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입 이제 취득하는 달이 속하는 달은 이제 가입기간에 속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여기에 예외로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이 초일인 경우, 그러니까 7월 1일 날 입사하게 되면 7월도 가입기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취지고요. 이미 계속 가입자는 뭐 자기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해당월부터 가입기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이제 자격 취득 신고를 4대 보험을 한 장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거기 보면 국민연금 칸에 보면 뭐 예를 들어 7월 15일 날 입사해도 7월부터 가입을로 하겠다는데 체크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산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산입 제도는 뭐 군, 그다음에 출산기간, 실업기간 이렇게 되는데요. 추후납부 제도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제 예전에 부득이하게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을 연금 기간에 이제 넣는 방식인데, 추가산입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 복무 보시면 이제 국가부담으로 이 내용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을 근무했으면 한 6개월 정도 산입을 해주는 제도고요. 만약에 공무원연금 등의 재직기간에 이미 산입하는데 써먹었다, 공무원연금법에도 보면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써먹었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출산기간과 관련해서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취득한 때 이제 늘려주는데요.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밑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이면 12개월 인정해 주고요. 3명이나 40개월 이렇게 산입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도 한도가 50개월이기 때문에 자녀 5명이면 뭐 비록 이렇게 있는 날짜를 개월수를 더하면 50개월을 넘는다 하더라도 50개월만 인정합니다. 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필요한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서 앞쪽에 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좀 대비가 되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산입기간에 넣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으로는 6억 원, 과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그 다음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중에 일부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80만 원 이하.
인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가입했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인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직급여의 그 기초 일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임금 일액을 가지고 월액으로 환산한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면 노령연금 탈 때, 그러니까 60세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지칭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탈 때는 기본연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장애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에 반영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건 나중에 혹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조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업기간과 관련해서는 위쪽의 두 경우와 달리 연금법 시행령 25조의 3이라는 조문에 명백하게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신청하는 때에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추후납부제도가 있는데요. 추후납부제도는 부득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앞쪽에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이제 임의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취직할 때까지 이제 납입 유예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동안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살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이게 이제 공무원연금 제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역가입자 조항에 보면 지역가입자의 그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기억이 나시겠죠? 소득이 없는 자가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의료보험도 무료로 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살려준다 이런 말이고요. 91조 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라서 사업의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 유예를 이제 받아주는데요. 이때도 나중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해당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전체를 이제 이거 보험료를 내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미 재직기간으로 사용해버린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된 날을 정함에 있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3단원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사회보험공이 1개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띄엄띄엄 출근한 경우에 가입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서부터 잡느냐는 것입니다. 요령은 첫 출근일과 달력상의 여걸상 기준을 각각 적용해 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빠른 날로 시발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안별 취득 상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취득일인데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최초 근로일 기준 또는 달력상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든지 8일 이상 근로한 해당 기간 중에 8일 이상 근무한 날이 나오면 둘 중에 빠른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7월 15일부터 7월 15일 날 입사해서 8월 14일까지 기간을 이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 해당 기간에 근로일이 8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 날을 자격취득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7월 15일 날부터 8월 14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근로일이 5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시 달력상 기준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걸상은 이제 1일부터 달력이 시작되니까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보니까 근로일이 8일이 나오는 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일을 8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상실일 보겠습니다.
상실일은 이제 취득일과 관련된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상실일은 상실일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취득 후 계속적으로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최종월이에요. 9월 20일 날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근무하셨는데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해보니까 근로일이 8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9월 20일로 잡으면 되고요.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보니까 근로일이 5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격 상실일이 9월 1일입니다. 이 1번과 2번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기 때문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9월달도 가입기간에 속하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8월달까지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면 2번 이해되실 것 같은데, 이거도 이제 제8단원에 보면 우리 취득 신고할 때 고용보험과 이렇게 그 양식에 보면 뒷면 설명서에 보면 자격 상실일은 최종 근무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최종 근무일은 뭐 이직일 또는 퇴직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쓰는 용어인 사직일과 이 이직일 헷갈리시면 안 된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일이 9월 1일이라면 최종 근무일은 8월 달입니다.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요. 7월 15일에서 8월 14일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로일이 8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사일과 관련해서는 뭐 취득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8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8월달 달력상 날짜를 출근한 날을 이제 카운트 해보니까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7월 15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요. 7월 31일이 마지막 최종 근무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험 가입 기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8월 21일을 자격 상실일로 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58단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